안녕하세요. 의약품 안전나라의 임상시험 정보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에 개인별 환자 대상으로 7월 17일 기준 리보세라닙이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세 주체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있고요. 전문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대학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직접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혹은 제약업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해주는 주체, 식약처가 있습니다. 임상제도과. 그 다음에 제 바로 전 영상을 통해서 신청인은 강윤규 교수님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전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에 처장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절차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별 환자를 위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수 환자를 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개인별 환자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이 개인별 환자 대상이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1번이 의약품 공급 요청입니다. 신청인이 여기 임상의약품 제공자에게 공급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식약처에게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공급 요청이 먼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승인은 수동적으로 자격 요건만 된다면 식약처에서 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급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급 요청을 하고서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승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처리 기간은 7일이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 일주일 안에 승인이 난다는 거고요. 기간을 보면 사실상 1, 2, 3이 일주일 안에 다 끝나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하게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내역 통지를 또 여기 제공자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일주일 안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승인도 났고 공급 요청도 했겠다. 제약국 회사 제공자에서 의약품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이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결과들이 나올 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상 반응이라던가 뭐 효과,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를 모아서 요 제공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제약업체는 식약처에게도 이 사용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신청하는 이유는 지금 리보세라닙이 한국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 강윤규 교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진행하던 거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이냐?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이게 임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품목 허가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임상시험을 하려면은 그 약을 복용하는 그 그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품목허가 낮지 않았다고 이게 시판이 되지 않았다고 약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임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승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복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서울 아산병원 같이 전문의가 신청을 해야지 이제 개인별 환자 대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류법에 대한 미세한 5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류법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추론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P이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의 논리적 동치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동치라는 것은 진리값을 비교했을 때 똑같다고 한다면은 논리적 동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not P, or Q 이렇게 되고 또 이거를 빼면은 또 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F는 진리값이 항상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렇게 해도 또 논리적 동치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또 화살표로 빼도 논리적 동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고 이제 기류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not Q를 가정하고 모순을 끌어낸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결론 Q를 부정하면 이제 not Q가 되죠. not Q가 되고 이것을 다른 전제들 P와 같이 요게 중요한데 같이 전제로 가정한 후에 P 그리고 not Q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보듯이 P하고 그리고 not Q를 가정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 명제 F가 이끌어 나온다면은 이 P이면 Q랑 논리적 동치이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다는 것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P 그리고 not Q를 가정하고서 모순을 이끌어내게 된다면 이 연역을 통해서 모순이 나오면은 타당하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P 그리고 not Q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P이면 Q를 증명이 까다로우니까 이 P이면 not Q를 전제로 가정하고서 모순을 이끌어낸다. 엄밀하게 보면 이제 다르죠. 앞에서 봤던 것은 P 그리고 not Q를 가정을 하는 건데 요거죠. 요거를 가정하는 건데 이 뒤에 나오는 것은 P면 Q이다, not Q이다. 요거를 전제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는 엄밀하게 다르죠. P 그리고 not Q이고 이 뒤에 5개념에 있는 것은 P면 not Q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화살표라는 거랑 요거 그리고라는 거랑 엄밀하게 보면 다릅니다. 요거랑 논리적 동치를 도출해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종적으로는 P 그리고 Q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5개념에선 원래 우리가 증명하는 거는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P면 not Q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면은 P 그리고 Q를 증명하는 거랑 같게 됩니다. 이거랑 P면 Q다를 증명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P면 Q가 더 까다로운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P면 Q가 참이면 P면 Q는 이제 당연히 참이죠. 하지만 P면 Q가 참이라고 해서 P 그리고 Q가 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P가 false고 Q가 true면 이거 P면 Q는 true가 되죠. 하지만 P가 false고 Q가 true일 때 이 and로 붙어 있으면은 false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얘는 참이지만 얘는 참이 안 됩니다. 그래서 false true일 때는 얘는 참이지만 얘는 참이 되지 않고 false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까다롭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기류법의 올바른 설명, P면 Q를 직접적으로 이제 증명하기는 까다로우니까 이게 논리적 동치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한다, 간접적으로 한다 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전제라는 게 P면 not Q다를 전제로 모순을 이끌어낸다, 이면 false다를 이끌어내는 게 기류법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는 P면 not Q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P 그리고 not Q를 전제로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기류법이다 라는 게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리고 연결사에 대한 진리표를 보면 이제 조금 더 눈에 보이는데, P랑 Q가 달아 이제 true, false를 다 이렇게 할당이 돼 있죠. 그 다음에 P면 Q인 것은 true, false, true, tru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true일 때 false이만 이게 false가 되죠. 근데 P 그리고 Q를 보면은 true, false, false,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true, true지만 여기에서는 둘 다 false가 나오죠.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다면은 이 그리고는 다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P면 Q는 요 전제가 false일 경우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다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P면 Q가 true라고 해도 P 그리고 Q가 true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표, 진리값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조건 명제는 전건이 거짓인 경우이거나 후건이 참인 경우에 참인 진리값을 갚는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건이 거짓인 경우라고 했죠. 아까 말했던 false, false일 경우에는 요거는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오케이 됐죠. 그리고 건하니까 이것도 보면은 후건이 참인 경우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후건이 참인 거는 여기 위에 첫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true, true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rue, tru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눈에 볼 때 P랑 Q가 있습니다. 전건이랑 후건이 있습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랬을 때 이게 false, false일 경우에는 이거 true구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이 Q가 true면은 true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건 논증의 경우에는 전건 부정의 오류, 후건 긍정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건 논증일 때 전건을 긍정하거나 후건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참인데 그 반대는 오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A면 B다일 때 A가 B에 이제 포함되는 걸 성립하는데, 그 반대 A에 이제 B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을 혼동할 때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이게 P면 Q가 참이면 대우인 not Q이면 not P도 참이지만
이제 역2라고 하죠. 이 같은 경우에는 나P면 나Q, 이거랑 Q이면 P다는 참이 될 수도 있지만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각할 때 생기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장작불에 모래를 끼얹으면 불이 꺼진다 라고 했을 때 장작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모래를 끼얹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불이 꺼졌다, 장작불에 모래를 끼얹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장작불에 모래를 끼얹지 않았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도 말하기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